XS를 실행하실 때 여러분들 시작 단추를 누르셔가지고요. XS는 제일 위에 있죠. XS 2016 여시면 돼요. 여기 첫 화면입니다. 여기 첫 화면인데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XS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주목적이 뭐냐면요. 사실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광범위한 데이터가 다 어디 저장돼 있냐면 여러분들 테이블 개체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작업하는 게 테이블을 만들고 필드를 생성해서 그 관련된 필드 속성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저장하는 그런 제일 초기 작업이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스 시험에서는 테이블은 만드는 것도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데이터를 막 치는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진 않고요. 필드를 생성하면서 필드 관련 생성하고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고요. 좀 세부적으로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이 부분이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자료 창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요 원본 즉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쿼리를 통해서 쿼리는 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쿼리는 어찌 보면 가상 테이블을 할 수 있어요. 실제 테이블은 아니고 테이블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검색한 결과를 추출할 수도 있고 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는 개체라고 보면 됩니다. 콜의 종류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알려드릴게요. 요 내용이 참 많은데. 자, 일단은 딱 개념만 지금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변경뿐만 아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특정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통계체는 여러분들 화면 설경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우리가 은행 일하시는 분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폼이 다 짜져 있잖아요. 거기에 고객 뭐 번호를 넣거나 뭐 여러 가지 입금액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런 화면을 제공하는 개체가 폼이다 보면 돼요. 폼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다 테이블이나 여러분들 쿼리 쪽에 저장이 되거든요. 화면에서 좀 쉽게 입력하기 위한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폼은 입력 폼을 설계할 수도 있고 전용 조회할 수 있는 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폼 개체고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 조회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폼을 만드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폼 안에 컨트롤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컨트롤 관련된 속성을 설정하는 거 알아볼 겁니다. 하이폼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러분들 출력용입니다. 폼을 통해서 우리가 조회했던 데이터를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은 우리 종이로 출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보고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폼에서 검색했던 내용을 출력할 때 쓰는 인쇄용 형태다, 즉 개체다라고 보는데요. 검색한 자료나 분석 자료의 출력물을 작성하는 개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크로는 여러분들 자동화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크로 개체는 여러분들 메이크로 함수로도 어떤 특정 기능,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고요. 직접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스에서는 간단하게 명령 버튼을 사용해서 마법사를 통해서 간단히 수행하는
간단한 이벤트를 만드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코드를 직접 짜는 것은 여러분들 뭐 커마 1급 시험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만은 간단한 작업을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총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개체는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메이크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잠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엑세스는 좀 특이하게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요. 1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은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작업하고 여러분들 그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액세스는요, 파일을 먼저 생성, 즉 저장하고 각 개체를 설계를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파일부터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여러분들 우리 테이블부터 메이커로까지 각 개체를 설계해서 넣어놓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부터 먼저 만들고 작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액세스예요. 다른 프로그램 좀 틀리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거의 저장하는 문제가 95%거든요. 우리 이때까지 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달았는데요. 그거는 저장하는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액세스 시험은요, 저장이 거의 95%.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바꾼다든지 속성 여러 가지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다 저장을 시켜요. 꼭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열어보고 화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17페이지는 방금 액세스 2016을 실행한 화면이고요. 이 화면이. 우리 문서 폴드에 액세스 연습이라는 파일을 한 개 먼저 만들어 봐라 되겠죠? 그럴 때는 새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파일부터 저장해야 되거든요. 여기 열기는 경로를 먼저 설정하는 거거든요.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저장할 위치를 찾는 아이콘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문서 폴더가 맞다면 선택하시고 자, 우리 파일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한번 클릭하면 블록이 잡히거든요. 액세스 치면 돼요. A는 대문자죠. 같은 파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CCESS 연습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을 누르면 우리 문서라는 폴더에 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원래 이 창은 원래 안 뜨게 돼 있는데 있다 보니까 이 창이 뜨죠. 지금은 예로 하시면 돼. 뜨는 분들 예로 하시고 안 뜨는 분들은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테이블을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딱 생성하면요. 테이블 요 창이 한 개 뜹니다. 그래서 요 창은 우리가 작업한 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빈 테이블을 한 개 표시를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요 상태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파일 한 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 창을 보시면요. 구조를 좀 보면 왼쪽에 있는 요 창이 탐색 창이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만들어진 개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만들면 개체 이름이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요 개체를 열게 하면 그 내용이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왼쪽 하얀 부분은 탐색창이라는 거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파일을 생성만 해봤고요. 18페이지는 스킬 공유는요. 지금 데이터 만들어진 건 없지만은 요것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파일 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형식 중에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그래서 액세스 확장자가 ACCDB입니다. 요 형식으로 저장할 건데요. 선택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 그리고 여기 왜냐면 아까 빈 테이블이 한 개 열려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걸 닫아줘야지만 저장이 가능하다 메시지거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작업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그 창이 닫히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뭘로 저장할래 물어보는 거죠. 자, 요 이름은 우리 문서 폴더에 저장하기로 했고, 문제 보니까 파일 이름에 한번 클릭하시면요. 액세스 파일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저장 눌리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 위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액세스 파일이라고 저장되어 있죠. 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액세스를 작업할 때 저장을 먼저 하고 파일을 먼저 생성하고 개체 작업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 넘기시가지고 이제 20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잠시 여러분들 요것을 우리 닫고 시작할까요? X. 왜 프로를 왜 닫아놨냐면 20페이지가 뭐냐면 액세스 2016을 다시 실행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만약에 컴퓨터를 부팅해서 다시 시작한다면요. 시작 단추를 누르시고 액세스 2016을 실행했어요. 자, 그래놓고 우리 샘플이라는 폴더에 가서 거래처 관리라는 액세스 파일 열어봐라 돼 있죠. 그러면 다른 파일 열기를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들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우리 바탕화면에 미리 넣어놨습니다. 모스 2016 액세스. 그리고 참조로 샘플 폴더 가면 안에 여러분들 거래처 관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상위로 가서 사실 채트 1안에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여기 봤더만은 거래처 관리가 이제 보이네. 이것을 선택해서 물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그러면 열렸죠? 자, 지금은 보세요. 이 데이터가 파일 안에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고 쿼리도 들어가 있고 폼도 있고 보고서도 있죠. 자, 일단은 이런 왼쪽 화면 탐색창을 보시면 개체가 좀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 파일 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일을 이제 다 작업을 했을 경우 이제 이 파일 한번 닫아보자 그 말이거든요. 21페이지. 자, 그러면 파일 닫을 때는 파일 탭에 가서 닫기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뭐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열고 닫는 연습을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여러분들 암호 설정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스킬 공호는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암호 넣기 위해서는 열 때 단독으로 열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 모드로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자, 우리 거래처 관리를 이제 선택해서 그냥 열면 암호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열기 버튼 옆에 화살표가 있죠. 이거 누르면 단독으로 열기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설명한다고 맞벌이 열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단독 거래처 관리 선택하고 단독으로 열기 누르면요. 열렸죠. 그러면 암호는 어디서 하냐면 저 위에 파일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암호라고 막바로 버튼 보이죠? 얘를 클릭. 그리고 암호는 여러분들 1, 2, 3, 4라고 치시고요. 한 번 더 1, 2, 3, 4라고 치면 돼요. 확인 누르면 이런 암호를 넣었을 때는 행수증 잠금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음. 어떤 수정하거나 이런 경우 설계하거나 이럴 때는 저장을 눌리는데 요 기능은 막바로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과연 열 때 암호를 요구하는 요까지 작업 끝났지만 확인차 이 파일을 잠시 닫을 건데요. 파일 가서 닫기 눌립니다. 이건 확인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방금 거래처 관리에 대해서 암호 넣었지 않습니까? 암호 요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가서 열기. 우리가 방금 했던, 열었던 파일은 오늘 여기 보이거든요.
야를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만 오 진짜 아무리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4 치보겠습니다. 열리죠. 자, 이렇게 단독으로 열기 하셔야지만 아무 넣을 수 있다. 이게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치 가지고 여러분들 액세스 환경 설정인데요. 섹션 02로 가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 자, 24페이지는 액세스 환경 설정이라는 파일을 여시면 돼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액세스 환경 설정. 자, 여러분들 스킬 01 보시면요.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옵션을 변경하시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압축이 자동 압축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압축이 자동으로 되게끔 이게 설정을 해주면 그만큼 파일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걸 미리 세팅해 놓는 거거든요. 자, 하는 방법은 파일 가셔가지고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옵션 창이 뜨면요. 요 안에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에 여러분들 닫을 때 압축이 있죠. 요것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액세스 파일을 닫을 때 압축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닫을 때 압축 체크. 요것만 체크하는 게 시험 문제. 그리고 확인하면 지정한 옵션은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여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소리거든요. 확인을 해봅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닫을 때 자동 압축되도록 설정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킬 공유는 요것도 시험의 랜덤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유형, 깃줄 유형이 한 5가지가 돌거든요. 네트워크 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킬 공유는 뭐냐면요. 모든 그림 데이터가 비트맵. 사실 비트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자,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모든 그림을 비트맵으로 변경 설정한 이유가요. 이 버전은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2003 버전 이전 버전은요. 비트맵 그림 형식이거든요. 그림 파일 형식인데 비트맵으로 변환시켜야지만 이 버전을 열 때 그림이 보입니다. 그 이전 버전과 호환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인식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맵 파일은 여러분들 압축 방식을 쓰지 않는 그림 파일입니다. BMP라는 확장자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JPG나 GIF는 다 그림에 쓰는 건데 사진이나 압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 정명사진 같은 경우 비트맵으로 저장하면 용량이 크죠. 주로 JPG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 버전과 호환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해보면요. 파일 가서 옵션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현재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요 밑에 보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림 속성 저장소 형식이 보시면 두 번째 옵션 모든 그림 데이터를 비트맵으로 변환을 시키겠다 이거죠. 요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을. 그래서 이유는 XS 2003 이전 버전과 호환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요 옵션으로 요거만 바꿔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옵션 야로. 자, 그럼 한개 더 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사원 정보 입력 폼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폼을 표시하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액세스를 딱 실행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폼입니다. 그럼 이런 거 왜 써야 됩니까? 여러분 액세스가 알고 보면 아주 편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개인용 DB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폼을 짠다면 메인 폼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액세스가 실행하자마자 매뉴얼 달린 어떤 특정 폼을 만들었다면 탁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메인 폼에서 버튼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작업을 막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눌리면 뭐 어떤 특정 폼이 열린다든지 이런 꾸며진 메인 폼을 먼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얘를 탁 띄워주면 편하거든요. 그때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는 폼이 바로 요 설정사항인데요. 자, 이것은 어디 있냐면 바로 저 위에 보면 폼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없음 돼 있죠? 미리 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한 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눌려보시면 사원 정보 입력 폼을 액세스 실행하자마자 얘가 뜨게끔 하겠다는 거죠.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닫았다 이래야지만 적용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 요 파일은 닫지 마시오라고 돼 있죠.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돼요. 이걸 궁금하잖아요. 잠시 닫아보겠습니다. 닫고 여러분들 다시 열기 위해서 액세스 환경 설정을 누르면요. 여러분들 폼이 한개 탁 뜰 거예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탁. 우리는 실행도 안 했는데 폼이 딱 뜨죠. 그죠? 요 기능이 아까 설정했던 그 기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페이지는 또 시험에 나옵니다. 백업 나오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뭐 해봤냐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봤어요. 그거하고 백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말 그대로 현재 액세스 파일을 딴 이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저장된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죠? 그런데 백업은요, 내가 작업하다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용량이 크게 있죠. 데이터도 많을 뿐더러 수시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백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중간중간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백업으로 저장할 이름을 입력하면 저장은 백업 이름, 입력했던 이름으로 저장은 되지만 기존 액세스 파일로 또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 싶으면 또 백업해놓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백업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요 위에 이름이 현재 어떤 이름이냐면 액세스 환경 설정 아닙니까? 그럼 백업으로 저장한 이름으로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장만 해놓는 이름으로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 파일은 계속 유지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백업은 따로 백업 이름으로 저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파일 가서.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백업 기능 형식이 따로 있거든요. 요 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줘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리면요. 자, 백업할 위치는 여러분들 문서 폴더죠. 문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백업할 이름은 한번 클릭해서 나는 다음에 이름으로 또 열고 싶어서 2018 년 4월 작업이었다라고 한다면요. 4월 백업이라고 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을 딱 하면 같은 앱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거 뜰 건데 요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하는 액세스 파일 이름이 바뀐 게 아니죠. 이것은 내가 하다가 또 해당 백업할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 작업이지. 야, 이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중간중간에 미리 백업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27페이지도 시험이거든요. 27페이지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압축 및 복구. 이거 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잠시 넘기시면 책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압축 및 복구를 이용하면 이 기능을 쓰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줄여서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오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는 복구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을 심어놓는 거죠. 현재 이 파일에. 그러면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파일에 가서 이걸 막바로 데이터베이스 압축이 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눌리면 돼요. 눌리면 끝났습니다. 이 끝이.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2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는 또 파일이 다릅니다. 이 파일은 닫고, 탐색창 사용하기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탐색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또 데이터 채널로 가서 탐색창 사용하기를 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탐색창이거든요. 여기서 판매 테이블이 보이죠? 판매 테이블 개체가 보입니다. 테이블 안에 판매 테이블이 보입니다. 야를 이름을 바꿔라는 소리죠.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이름 바꾸기 눌리면 돼요. 그럼 블록이 잡히죠? 판매 내역이라고 치면 되죠. 이름 바꾸면 이름 바꾸면 된다.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두 번째는 스킬0인데요. 제품 코드 테이블에 2019년 수정이란 설명을 드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특정 테이블에 설명을 넣을 거예요. 설명 넣을 때는 제품 코드 여기서 오른쪽 버튼. 자, 테이블 속성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들어가 볼까요? 테이블 속성. 거기에 설명이 있죠. 이게 치면 돼요. 뭐라 치냐면 2019년 여러분들 수정.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설명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 해봤고요. 32페이지는 이제 내가 안 쓰는 개체가 있다 합시다. 어떻게 지우냐면 개체 지우는 거거든요. 30페이지인데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보일 거예요. 여기. 지울 때는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여러분 삭제 눌리면 그게 삭제. 삭제 눌리면 진짜 지우겠느냐 영구적으로 지워진다 그 말이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33페이지도 시험이에요. 숨겨진 개체 표시하기가 타이틀 글자인데 이 타이틀 글자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만 나오는 거죠. 그 판매자 4번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테이블을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느냐. 자, 그거는 여러분들 요 탐색창에서 흰 부분에서 오른쪽 부터 탐색 옵션에 가셔야지만 됩니다. 탐색 옵션. 자, 그러면 여기에 숨겨진 개체 표시를 체크하면 숨겨진 개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체크하고 확인 눌리면 좀 이렇게 나오네요. 야를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야도 시험인데요. 아직까지 뭔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요 테이블명이 검정색으로 안 보이죠? 자,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숨김 설정이 해제가 안 돼가지고 좀 보였거든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테이블 속성 클릭해서 여러분들 특성의 숨김을 체크를 해제하면 이제 정확하게 검게 보이겠죠. 해제하고 확인. 이제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작업도 탐색 옵션 가서 숨겨진 개체 표시 체크하고 연기 나오면 해당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버튼 테이블 속성 가서 숨김을 체크해줘야 되는 거죠. 요까지가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35페이지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관계 설정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5페이지하고 37페이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관계 설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우리가 뭘 만드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피드백 해가지고 되돌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막바로 채트 2로 갑니다. 이제 기초가 들어갑니다. 갖게 하시고. 자, 채트 02 가셔가지고 상위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채트 02 가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 테이블을 구축할 건데요.
40페이지 여러분들 테이블을 여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테이블부터 만든 작업을 할 건데요. 제일 기초죠. 자, 우선 40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냐면은 가지고 45페이지까지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작업하다가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막바로 46페이지 보시면 자, 스킬 01은요. 우리가 먼저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할 것은요. 만들기 됩니다. 만들기. 그 여러분들 여기에 테이블 그룹이 있죠. 여기 보면 테이블 디자인 이 아이콘을 써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럼 테이블 디자인 올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속성창이 있거든요. 전 잠시 속성을 닫을게요. 자, 일단은 필드 이름부터 만들 건데요. 책 보시면 제품 코드를 기본 키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품 코드를 기본 키 필드로 사용하는 나중에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한 개 만들 거고요. 새 테이블을. 제품 코드를 먼저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제품 코드 지시고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두 번째 줄에 1년 번호로 설정했죠. 클릭하면 기본이 짧은 텍스트거든요. 참조로 짧은 텍스트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건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필드 속성에 보시면 255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걸 올려가지고 1년 번호로 1년 번호. 1년 번호는 새 값으로 들어가는 게 정분값이 들어가거든요. 일식 정간에는 번호를 우리 입력하는 건 아니고 레코드 추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번호가 부여가 돼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정 레코드를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1년 번호도 지어지겠죠. 그러면 이 1년 번호는 3번은 영구적으로 못 써요. 이 테이블에서. 또 이 뭐 4번이 3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한번 지운 1년 번호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밑에 내려가서 제품 이름이라고 치기 전에 우리 기본키가 나왔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기본키는 무슨 속성이냐면요. PK킬에서 원시키랍니다. 프라이머리 킬에서 원시키인데 뭐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기본키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고유값을 가지다. 고유값이라는 것은 중복된 값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다.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널은 액세스에서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본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위에 열쇠 모양이 있죠. 아주 간단해요. 도구 그룹에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 앞에 열쇠가 딱 들어갑니다. 클릭. 이 기본키 설정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품 코드는요.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 못하게끔 하는 속성이거든요. 저까지 하면 끝났고 밑에는 제품 이름 치시고요. 두 번째 필드입니다. 그리고 제품 이름부터 주소까지는 짧은 텍스트로 다 할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아래 방향 키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짧은이 됩니다. 데이터 형식이. 그 다음에 제조사 입력하고 새 필드명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래 방향 키. 전화번호 아래 방향 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소 아래 방향키 총 필드는 몇 개 만들었다? 5개. 그리고 세부 설정은 사실은 밑에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데이터 형식하고 필드 이름만 생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즉 앞서서 액세스 시험은 95%가 저장입니다. 저장 버튼 위에 있죠? 누르면요. 뭐가 뜨냐면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래? 라고 뜨죠. 자, 우리 제일 첫 줄에 제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품 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여기에 제품 개체가 테이블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창은 여러분들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그거를 잠시 이제 어 만든 김에 우리 잠시 제품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 보면 우리가 생성했던 필드가 저 위에 있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액세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행이 가로거든요. 그 가로가 액세스에서 레코드입니다. 열은 세로죠. 열은 액세스 필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레코드들은 필드들이 모임인 이유가요. 여러분들 이게 1번 레코드예요. 지금 입력된 건 없습니다. 별표는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입력하면 레코드 안에는 제품 코드 필드부터 주소 필드까지 총 필드가 몇 개 모이는 거예요. 레코드 한 개당.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필드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코드는 필드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는 레코드고요. 세로는 필드입니다. 야는 레코드, 세로는 필드죠. 야는 필드 이름이라죠. 자, 그거 확인차 보여드린 거고요. 닫고. 자, 이렇게 테이블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넘길지면요. 49페이지부터는 만들어진 테이블을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액세스에서 내려와서 저 위에 보면요.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 액세스에 작업할 때는 데이터 시트 보기는 열기가 왔습니다. 자, 이것은 열기가 데이터 시트 보기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면이고요. 이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면. 디자인 보기는 여러분들 뭐냐면 설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필드 속성부터 해서 수정 화면으로 갈 때는 디자인 보기입니다. 열기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화면이고요. 그것을 데이터 시트 보기라 하거든요. 자, 일단은 왼쪽에 보면 판매 테이블 있죠? 거기에 49페이지 보시면 판매 테이블을 우리 말 거냐면 제품 코드 필드에 가서 기본 키로 설정할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 제품 코드가 기본 키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기본 키 설정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열쇠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이 앞에 열쇠가 들어가요. 클릭해 볼까요? 오, 잘 들어가죠? 그래놓고 테이블을 저장해냈죠.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입니다. 이 작업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51페이지는요. 제품 테이블에 또 수정할 건데 제품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부 자, 주소 필드에 컷을 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짧은 텍스트는 255개가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입력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255자 이상으로 입력할 때는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짧은 텍스트는 텍스트 입력할 때 250자가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긴 텍스트는 옛날에 메모였어요. 근데 64,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3,999자입니다. 약 64,000자 입력, 그리고 250자 이상 입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텍스트를 긴 텍스트로 바꿔라.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변경했죠? 했습니다. 방금. 끝났어요. 저장하면 되지. 저장하고 이 테이블 창을 닫아주면 끝이죠. 자, 또 넘기시가지고 52페이지는 판매 테이블을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판매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말 거냐면 판매일자가 있죠?
문제 보시면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고 그러면 날짜 시간은 돼 있으니까 필드 속성이 가야 되거든요. 그 판매일자에 먼저 컷을 두시고 형식이 있죠. 기본 날짜로 되어 있는데 눌려보면 여러분들 자세한 날짜를 했죠. 자세한 날짜 요일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야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날짜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재 날짜를 기본값이 뭐냐면요. 필드 속성이 기본값은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되어 있는 값을 기본값이랍니다. 디폴트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함수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액세스에서 오늘 날짜를 출력한 함수는 데이트입니다. 가로를 열고 닫고 오늘 날짜와 시간은 나옵니다. 그 다음 시간만 출력한 함수는 타임이에요. 요 세 가지는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날짜가 출력한 함수 데이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하기 전에 지금 우리 판매일자 잠시 저장하고 할게요. 자,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 요 아이콘이 이거는 문제 풀이 과정이 아니에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면 과연 판매일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생님 여기 샵이 나옵니까? 좁아서 그래요. 그러면 필드와 필드 경계선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 레코드 요 줄에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값에 가서 데이트 치면 여기에 오늘 날짜가 찍혀 있어요. 입력은 안 했는데 입력되어 있는 거죠. 자, 그것을 확인차 다시 여러분 제가 디자인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이 자모양 디자인 보기로 가는 아이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설정해 보면 기본값에 가서 여러분들 오늘 날짜니까 현재는 오늘 날짜거든요. 가서 대소음적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에 데이트 갈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오늘 날짜가 나오겠느냐? 여러분들 저장하고 시험에서는 닫아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 또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면 안 돼요. 지금 확인차 잡시 가는 겁니다. 눌려볼까요? 좀 더 넓히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찍혀있네요. 우리 입력 안 했는데 찍혀있네요. 여기 기본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장하고 테이블 작업했던 디자인 창은 닫아줍니다. 여기까지가 스킬 공사입니다. 명기 씨가 가지고 스킬 공호는 유효성 검사가 뭔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판매량 필드 갖다 놓고요.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전에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볼게요. 이 판매량 입력할 때, 요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요.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만약 100일을 친다면 이 범위를 벗어났죠. 그럴 때 오류 메시지를 띄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 검사 규칙. 오류 메시지는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이. 근데 메시지는 바꿀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설정하는 부분이 메시지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유의성 검사 규칙을 설정한 후, 자, 그 다음부터요.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라는 유의성 검사 텍스트는 우리가 오류 메시지 창이 탁 떴을 때 여기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필드 속성에서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볼 건데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매량에 갖다 놓고 유효성 검사 규칙은요. 입력 제한을 거는 기능이거든요. 거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죠. 요 가서 1에서 100 사이 입력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이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비트윈 연산자성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비트윈이라는 자체는 영문에서도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시사적으로. 그럼 1과 100 사이, 비트윈 1 and 100 하면 1에서 100 사이 그 뜻이고요.
혹은 1 이상 and 이하 100 해도 1에서 100 사이거든요. 어떤 거 써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한번 써볼까요? 비트윈은 좀 길잖아요. 치기가. 그러면 요거 칠 거고 유해성 검사 텍스트에 뭐 칠 거냐면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작업할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유해성 검사 규칙 가서 이상 넣고 1 띄우고 and 이하 100이죠. 이하 1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이 말은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받겠다. 그 말이고요. 이 값을 벗어났을 때 오류 메시지 창이 딱 뜰 건데 유해성 검사 텍스트는 오류 메시지 뜰 때 메시지 부분 입력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1에서 치면 됩니다. 1에서 100 사이 여러분들 100 사이의 값만 여러분들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치면 돼. 이해하세요? 잘하시고. 자, 그래 놓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두 가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뭐냐면 유해성 검사 텍스트 규칙을 테스트를 했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테스트한 이유가 우리 지금 이 안에는 미리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도구 그룹에 유해성 규칙, 유해성 검사 규칙 테스트가 있죠. 이거 눌려가지고 앞에 입력된 데이터를 훑어보는 겁니다. 눌려볼까요? 그러면 저장부터 해라고 뜰 거예요. 그때 이해하면 우측 방금 저장 안 했잖아요. 이해하면 저장부터 해야 되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쭉 확인해 봤더만은 앞에 입력된 데이터는 모두 규칙에 맞다고 뜨네요. 확인. 그리고 저장했으니까 닫아주면 되는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또 과연 이 아가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보를 가서 자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제가 100을 쳤어요. 엔터. 오류 안 뜨죠? 여기 제가 100일을 쳐볼까요? 입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오류. 오류 메시지 창 안에 메시지 부분에 요 부분이 아까 우리 유일성 검사 텍스트 입력했던 부분이죠. 여기 나오죠. 이게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X. 지금은 연습해봤기 때문에 연필 모양이 되어 있죠. 취소할 때는 이 SCK를 한 두 번 정도 눌러주시면요. 입력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 시험장에서는 테스트 다 끝났잖아요. 닫아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유의성 검사 규칙은 우리가, 입력 제한을 거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값의 범위를 넣어가지고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규칙에 어긋나면 오류를 띄우는 기능이다. 거기 유의성 검사입니다. 넘기셔가지고요.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원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모브스에 있으면 쉬워요. 왜 쉬우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또 많은 기능이냐. 이 속성은요. 데이터 입력할 때 자릿수 제한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만약에 필드가 있다면 이 필드에 데이터를 칠까이니까 이렇게 친다면 사용자가 여러분들 치다 보면 6자리, 7자리인데 모르고 한 자리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DB는 검색이 주목적인데 이 사람은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자리, 7자리를 다 안 치면 넘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입력받을 때 여기 언더바가 기본 생기거든요. 여기서 커스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6자리 치고 또 넘어갑니다. 지가 커스가. 그리고 텅텅텅텅 치고 마지막에 뭐 안 치고 엔터를 치면 넘어갈 수 있는 형식이 있고 반드시 입력해야지 넘어가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력 마스크는 구역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 구역은 여러분 지금 모스에서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마법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딴 시험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바로 커마 1급 시험인데요. 어, 입력 마스크 형식 기호 설정이 첫 번째 구역이고요. 세미콜론 구분하거든요. 두 번째 구역은 요 옆에 책인데 밑에 내놨어요. 기호 문자 저장 여부고 세 번째 구역은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를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세 구역을 설정해야 되지만 마법사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고 참조로 마법사를 쓸 때는 기본 숫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선택이 큽니다. 입력을 다 안 해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필수 0으로 만약에 형식 기호를 설정했을 때는 다 입력하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호 문자 저장 여부는 중간에 이런 기호가 있을 때 빼기 숫자만 입력했을 때 숫자만 저장되거든요. 나는 이것도 저장하고 싶으면 두 번째 기호 문자 저장 여부에 0을 넣어주시면 기호 문자 입력은 하지 않을 거지만 저장이 돼요. 생략하면 기호 문자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더바가 나옵니다. 생략하면. 특정 문자 샵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세 번째 구역에 샵으로 입력하면 요 언더바 요게가 샵으로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야 치면 야는 언더바는 없어집니다. 지자체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력받을 자리 표시 문자가 세 번째 구역의 정의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의를 다 일일이 하는 시험이 커말이고 1급이고 여러분들 모스는 마법사로 단계별로 가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죠. 필드 여기 컷을 주시고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죠. 그럴 때 여기 입력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컷을 두면 점점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띄우는 아이콘이에요. 눌러볼까요? 그러면 입력 마스크 마법사 창이 뜨죠. 전화번호 형식이 기본 주어진 형식이 있죠. 얘를 선택하면 돼요. 전화번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을 누르시면요. 어, 입력 마스크를 변경하시겠습니까? 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의되죠.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에 어떤 기호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입력 마스크 기호는 여러분들 언더바가 딱 나오죠. 데이터 입력하면 데이터가 바뀝니다. 요걸 표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마쳐야 되느냐. 문제 보시면 모든 기본 설정은 여러분들 유지합니다는 기본값으로 두고 다음을 계속 누리라는 소리예요. 다음 눌려볼까요? 그러면 기호 문자는 어떻게 할래? 저장할래? 안 할래? 저장하는 것은 첫 번째 거고요. 안 하는 것은 두 번째 겁니다. 기본값으로 갈아주래요. 저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거든요. 마침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9 세자리, 4자리, 4자리로 입력을 받는 거고요. 9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넘어가요. 선택이다 보니까. 두 번째 구역은 세미콜론이 두 번 연달아 되어 있죠. 이것은 중간에 빼기라는 요 기호하고 가로 기호 있죠. 요것은 저장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고요. 마지막에 언더바가 찍혀 있잖아요. 입력받을 자리 문자 언더바가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그대로 해놓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듬은 것만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로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언더바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전화번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자, 요게 입력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1을 한번 치볼까요? 1, 1, 1. 치면 지가 그 자리에 딱딱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네 자리냐 입력이 더 이상 안 되죠. 엔터 치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입력받을 자리에 우리가 자릿수 제한을 거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치고 싶어도 여러분들 3개, 4개, 4개 입력할 수 있는 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이 상태에서 시험에서는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9페이지입니다. 판매 테이블 또 수정할 건데요. 제품 이름 필드에 가볼까요? 일단은 수정할 때는 판매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북입니다, 항상. 그리고 제품 이름에 컷을 두시고 필드 크기를 바꿔야 되죠. 이제는 밑에 필드 속성에서 작업할 거예요. 필드 크기는 기본 짧은 텍스트는 250자가 기본 입력할 수 있는 글자 길이거든요. 야를 10자로 줄여라. 10 하시고요. 여러분들 캡션은 뭐냐? 이 캡션은 말 그대로 이름표거든요. 이름표.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저장을 잠시 하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품 이름 필드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제품 이름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캡션에 만약에 우리 이거처럼 제품명을 쳤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 이거는 입력 화면이거든요. 요 이름이 잠시 이름표가 바뀌는 겁니다. 레이블이 바뀐다고 봅니다. 여하가 제품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필드명을 바꾼 건 아니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임시 필드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캡션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디자인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름표를 바꾼다고 보면 돼요. 제품 이름에 갖다 놓고 캡션을 클릭하면 여러분 여기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뷰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사용되는 필드 이름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필드명은 아니고 필드 임시 이름표죠. 그래서 여러분들 캡션을 입력하지 않으면 필드 이름이 레이블로 사용되고요. 캡션 입력하면 필드 이름을 대신해서 필드 이름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임시 이름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캡션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뭐라 치냐면 제품명 치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변경했으니까 저장하고 닫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면 자 제품 이름 실제 필드에 필드명이 필드 이름표가 바뀌었네요. 뭐라고 제품명이라고. 실제 필드명은 아닙니다. 실제 필드명은 디자인 보기 가면 이게 실제 필드 이름이죠. 이름표를 넣는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입니다. 자,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1 섹션 0에는 이제 필드를 추가하고 지우는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닫기 하시고. 필드 추가 및 삭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번에는 뭐 테이블 만드는 건 아니고 다 수정 작업이에요. 그러면 거래처 목록이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죠. 얘를 디자인 보기, 우리 수정할 때 무조건 디자인 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편집할 거냐면 우리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사이, 내가 깜빡해서 요 사이에 필드랑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만약에 안 넣었다, 넣고 싶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 대표자와 연락처 사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에 컷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삽입을 할 거거든요. 위에 들어가요. 근데 모르고 대표자에 놓고 만약에 행삽입을 하면 요 위에 들어가니까 거래처명과 대표자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틀립니다. 연락처 갖다 놓고 저 위에 보면 행삽입 있죠. 도구 그룹에 야를 클릭. 그러면 행이 위에 딱 들어가죠. 요 사이에 새 필드명을 넣겠다 이겁니다. 만들겠다 그 말이죠. 주민번호를 치면 되죠. 그리고 형식은 여러분들 그냥 클릭하면 기본 인식이 짧은 텍스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참조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짧은 텍스트라고 설정했잖아요. 그 만약에 제가 숫자를 치면 숫자도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조로 이걸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짧은 텍스트를 설정했을 때 무조건 문자만 입력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다 문자 데이터로 취급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꿨으니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저장 닫기 한 것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간단하죠. 다시 거래처 목록을 스킬곡인데요. 64페이지입니다. 다시 거래처 목록을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요. 아,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주민번호가 이제 필요가 없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주민번호 필드에 컷을 두시고요. 반대로 행삭자시면 이 필드는 지워집니다. 자, 행삭제 늘려볼까요? 진짜 지우겠느냐라고 뜨죠. 영구 삭제됩니다라고 뜨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워졌죠? 항상 편집 끝나면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닫기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6페이지는요, 이제 레코드 정렬 및 필터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파일을 여시고, 자,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지금, 이때까지는 테이블 관련 작업을 진행했는데, 수정 작업을 했어요. 수정 작업은 디자인 보기 메뉴를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작업은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미리 요 기능은 열기로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험에 나온 기능들은요. 정렬, 필드, 필드 숨기기, 바꾸기, 요약형 표시입니다.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책 보면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라고 돼 있는데 정렬 기능인데요. 그러면 거래처 목록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열게 하면 되는데 모르고 내가 디자인 보기로 바꿨다. 이러면 벌써 작업이 틀린 겁니다. 이때는 다시 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작업하지 않으려면요. 요 기능들 미리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 기능들은 열교로 반드시 작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말이 또 데이터를 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필수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하는 것은 열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클릭해서 열기 하면 데이터가 쫙 나오죠? 여기서 거래처명 여러분들 필드 밑에 레코드에 두고 정렬을 할 경우는요. 위에 정렬 및 필드 그룹에 오름 내림 요 아이콘을 쓰면 돼요. 그럼 오름차순을 했죠? 그러면 오름차수 눌리면 요 거래처명의 모든 데이터만 바뀌는 게 아니고 관련된 레코드, 요거와 관련된 이 레코드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안 그럼 이것만 바뀌면 완전 데이터가 짬뽕 되잖아요. 그죠? 이하도 같이 바뀝니다. 레코드 옆에 건 다 같이 바뀌어요. 이해할 수 있을 대로. 뭐 여러분 오름차수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먼저 왔네요. 화살표가 올라간 화살표가 들어가죠? 오름 됐다는 소리죠. 자, 이까지 끝이에요, 작업이.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스킬 공유는 추출, 필터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킬 공유 보시면요. 68페이지죠? 자, 제품 목록 테이블을 열게 하시고요. 왜 열기냐? 여러분들 필터도 데이터 보면서 작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면 저 위에 필드명 옆에 보면요. 화살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필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책 보시면요. 제품 이름이라는 여기에 가서 간장과 건 오징어 데이터만 필터링 시켜라, 추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화살표 들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 선택이 체크돼 있어가지고 다 표시가 되는 거고 모두 선택을 일단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필터링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체크하면 돼요. 간장 체크. 그 다음에 건오징어 체크.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을 눌리면 딱 두 개만 보이죠? 필터링 된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깔때기 같은 게 딱 붙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결과 화면이거든요.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이죠. 자, 이곳은 문자 데이터를 필터링 해봤고요. 넘기셔가지고 70페이지는 숫자 관련 데이터를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스킬 03인데요. 납품 현황 테이블을 열기합니다. 그리고 수량 필드 옆에 화살표 있죠? 자, 여기에 40 이상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눌려가지고 숫자는 이거 안 씁니다. 여러분들 숫자 필드 메뉴 화살표에 딱 갖다 대세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단 말이 없죠. 근데 다음보다 큰 경우 다음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데 생략된 거죠. 얘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과연 이상 기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눌려가지고 숫자 필드 갖다 대고 다음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있었네요. 크거나 같다가 이상입니다. 이상. 숫자만 치면 돼. 40 치고 확인. 그러면 40 이상만 필터를 떴네. 이렇게. 결과 잘 나왔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계속 저장시키죠. 그죠? 그래서 수정한 문서나 추출한 그런 문서 다 저장입니다. 넘기셔가지고 72페이지는요. 스킬 공사인데 이제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것도 시험이죠. 그럼 납품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열기하셔가지고요. 날짜는 잘 보시면 현재 2018년만 쭉 다 돼 있네요. 이럴 때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책 설명대로 해드리고 좀 빠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5월에 납품한 그러면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거든요. 5월 달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납품일자 하살표 늘려주시고요. 옆에. 그리고 날짜 필때 가면 다음 값 사이에 있음을 선택합니다. 5월이 5월 34일이니까. 그럼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날짜, 여기에 시작 날짜를 찍으면 되는데요. 2018년 빼기 05 빼기 01부터 마지막 날짜 2018 빼기 05 빼기 31일이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5월달만 씁니다. 이게 5월달 기간 아닙니까? 확인. 5월달만 쫙 보내죠. 그리고 저장하고 닫으면 끝인데 요거보다 조금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잠시 필터링 된 것을 해제할 때는요. 다시 눌려가지고 자, 여기에 납품일자에서 필터했던 것을 해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납품일자에서 필터 해제. 밀려보면 원래 값으로 쫙 다 나오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좀 빠른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자, 다시 하자고 눌려가지고 같은 연도일 때만 쓰셔야 돼요. 날짜 필터 가서 제일 밑에 보면 기간 내의 모든 날짜가 있어요. 요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거든요. 5월만 클릭하면 빨라요. 해볼까요? 날짜 필터 갖다 대고 기간 내의 모든 날짜 5월만 눌리면 똑같네요. 직접 안 쳐도 되죠. 요것은 전제 조건이 같은 연도일 때. 같은 연도만 있을 경우만 써야 됩니다. 이 2019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제거해 볼 건데요. 2018년 납품 현황을 여시고. 근데 필터를 낸 게 없습니다. 우리 일부러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소스가 안 만들어져 있네요. 우리 방금 복습 겸 수량을 40 이상 한번 더 해볼까요? 수량 40 이상 한번 해보고요. 아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일자 5월에 대해서만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5월. 이렇게 만약에 열었다면 이렇게 필터링이 두 개가 나왔다 합시다. 이렇게. 이것을 모두 여러분들 해제할 겁니다. 저희는 필터를 모두 해제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위에 보면 요 위에 보면요. 내림차순 옆에 아이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마우스 갖다 대면요. 고급 필터 옵션이거든요. 이거 옆에 가사표 눌리면 모든 필터 해제 이거 눌리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오 해제됐죠. 또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요거 보면 여러분들 필터 제거라는 게 있죠. 이거 눌러도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안 눌리냐면 똑같은 결과인데 적용된 필터를 모두 제거해야 했죠. 그죠? 모두 제거할 때는요. 일단은 그런 글자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요 고급 필터 가서 모든 필터 해제 이건 누른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거 해제하는 거하고 책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요걸로 돼 있는 어떤 게도 관계 없는데 일단은 또 메뉴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필드 숨기기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필드 숨기는 것도 여러분들 열기로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목록 테이블 요것을 열기로 하시고 어떻게 숨깁니까? 여러분 우편번호 필드하고 주소 필드를 숨기고 싶어요. 이 두 개를. 또 숨기고자 하는 필드 이름 위에서 우편번호하고 주소죠. 위에서 요거 갖다 화살표가 탁 나올 거예요. 그때 옆으로 드래그 두 개를 잡아주시고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단축 메뉴 중에서 여러분들 필드 숨기기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숨겨져요. 눌려볼까요? 필드 숨기기. 오, 숨겨졌죠? 이 끝이에요. 조정하고 닫을 끝인데 필드를 참조로 다시 숨기기 해제하는 방법은요. 아무 필드 이름에 갖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필드 숨기기 취소가 있죠? 그럼 막바로 탁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창입니다. 창이. 어떤 창이 뜨냐면요. 필드 열 숨기기 취소 창이 뜨거든요. 그 숨겨놨던 필드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다시 보여집니다. 체크도 해볼까요? 닫기.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제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우편번호하고 주소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숨길 때 두 개를 잡고 오른쪽 버튼 필드 숨기기 해놓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이죠. 자, 필드를 숨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는 여러분들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바꾸기. 거래처 목록이라는 스킬 공채입니다.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열기로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필드 밑에 요 첫 번째 레코드 이게 커서가 딱 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바꾸기는 어디 있느냐? 홈 탭에서 여러분들 저는 아이콘을 냈지만 찾기 그룹에 가나가 바꾸기 아이콘입니다. 야를 클릭. 그럼 찾을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무역이죠. 무역치고 바꿀 내용은 통상 그리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나오거든요. 찾는 위치는 현재 필드가 아니죠. 왜냐하면 커스트 중심에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현재 문서죠. 전체적으로 무역을 다 바꿀 거예요. 찾을 조건은 문제 속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해서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필드 일치가 아니고 필드 일부 선택하고요. 찾을 방향 모두 맞거든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 눌립니다.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짜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예, 할 겁니다. 예, 바뀌었어. 닫기 X. 보시면 통상이 글자가 보이긴 보입니다. 그죠?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장하고 닫고 넘어가야 되죠. 항상 저장.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요약행 추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납포면함 테이블을 열기. 그래서 요약형은 뭡니까 할 수 있는 요약형은요, 요 제일 아래에 요 밑에 새 레코드 입력하는 요 레코드 행 밑에 요약형이 생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요약형이 생기느냐?
위에 보면 여러분들 레코드 그룹에 시그마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거 마우스 올려보시면 요약이라는 아이콘인데 요거 누르면 요약이 제일 밑에 생겨요. 시그마. 누를까요? 오,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처 코드는 이왕 요약행 요 요약행은 간단하게 함수 써서 직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는 여러분들 개수 함수 써서 한번 다 살려봐라 이거죠. 거래처 코드 갖다 대면 화살표 딱 나옵니다. 자, 문자 데이터 보니까 함수는 개수밖에 지원하잖아요. 개수. 총 레코드 개수가 나오겠죠? 64개. 여기 보면 64개라고 여러분들 올려볼까요? 총 64개 아닙니까? 요약형에 두면 요약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여러분 여기 명칭이 뭐냐면요. 요 부분. 이 부분이 탐색 단추라거든요. 레코드를 이동할 때 쓰는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4개가 총 레코드 개수고요. 한 개 더 있죠. 수량은 이왕 한 김에 한번 전체적인 수량의 모든 합계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레코드 합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늘려가지고 합계 늘리고 합계가 1740이다 이거죠. 간단한 집계를 할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테이블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칠 건데요. 관계 설정, 일단 관계 열고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관계를 여시면 돼요. 자, 관계 설정은 책을 잠시 보시면 실습하기 전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영어로 relationship이라는데요. 여러분 서로 관련된 두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게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러 테이블을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계, 즉 조인을 할 거거든요. 조인을 하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된 특징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 설정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없는 필드를 딴 테이블에서 갖고 왔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면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책에 너무 좀 약간 좀 많이 적어놨는데 자 제가 관계 설정은 이겁니다. 두 테이블 간의 조인 연결하는 건데요. 그러면 서로 두 테이블에 서로 관련된 필드에 대해서 함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겁니다. A 테이블에 학번, 지도교수, 학과명, 연락처, 전공과목, 교양과목이라는 점수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B 테이블은 학번과 학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A 테이블에는 학생명이 없잖아요. B 테이블에는 학번, 학생명 빼고 얘들이 다 없죠. 그러면 학번과 학번끼리 조인을 하면 같은 학번끼리 가서 학생명을 A 테이블에서 참조해서 볼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쪽 테이블은 반드시 기본키나 고유 인덱스가 설정돼야지만 관계 설정이 돼요. 무조건 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쪽 테이블은 기본키는 고유값을 가진 데 있죠. 중복을 할 수 없는 그런 필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키가 있어야 되고요. 필드가 고유 인덱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덱스 2의 중복 불가능이 고유 인덱스인데 고유 값을 가지는 인덱스다라는 말인데요. 인덱스 설정을 하는 이유는 정렬이나 검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고유 값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키 성질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 테이블에 이런 기본키나 고인에 설정된 필드가 존재하지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할 때는요, 딱 조인만 하고, 시험에 조인만 하고 이런 분들 뭐가 나오냐면, 참조물 유지 말고 조인 속성을 설정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참조물 열성 유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것을 유지를 체크하면, 업데이트나 삭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는 쪽이 바로 기본 키나 고유 인덱스 설정된 테이블은 업데이트나 삭제 권한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는 딱 두 가지 조인하고 조인 유형을 바꾸는 문제 한 개, 처음 조모 요소를 체크한 후 업데이트나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지우는 방법 하나. 이거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 넘기시가 아주 간단합니다. 84페이지는 사실 소스가 좀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학과 정보 테이블하고 학생 정보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할 건데, 잠시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학생 정보 테이블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소스가. 학생 코드가 있지. 여러분들 문제 보면 학과 코드라 돼 있잖아요. 학과 코드는 없습니다. 문제 오류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잠시 학과 코드를 학생 코드로 생각하고 조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과 정보를 열어볼게요. 근데 사실 학생 정보의 학생 코드하고 학과 정보의 학과 코드가 매치되는 게 없어요. 데이터가. 요 데이터하고 여러분들 학과 정보 데이터하고 일치되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인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똑같으니까 약간 요 소스 문제가 좀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딱 보이거든. 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매뉴얼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관계창이 아니에요. 관계창을 바꾸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관계 그룹이 보이시죠? 관계를 클릭하면 이 창이 관계창으로 바뀝니다. 눌려볼까요? 오, 이 관계창.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두 테이블이 학과 정보하고 학생 정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니까 학과 정보도 없고 학생 정보 테이블도 없습니다. 이게 추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테이블을 여기 어떻게 추가하느냐 이죠 관계창에. 자, 테이블 표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필요한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어요. 눌려볼까요? 테이블 표시창이 뜨죠? 여기서 추가하고자 하는 테이블은 학과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학생 정보 두 개를 선택하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죠. 닫기. 자, 그럼 이하가 자동으로 막 조인이 돼버리네요. 이건 신경 쓰지 말고 학과 정보 테이블하고 학생 정보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을 건데 문제 보시면 학과 정보의 학과 코드는 학생 정보의 학과 코드를 참조한다고 적혀있지만 오늘 잠시 학생 코드를 응용하겠습니다. 야를 이렇게 조인하는 방법은 이 안에서 마우스를 딱 두시고요. 끌어서 학생 코드 위에 놓으시면 뭐가 뜨냐면 관계 편집이 뜹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이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인 유형을 설정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줄에 이 관계는 학생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학과 정보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도록 조인 유형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럼 조인 유형을 올려볼까요? 1번 조인은 뭐냐면 1대1 조인을 합니다. 1차례만 참조할 수 있는 거. 이런 조인을 내부 조인이라 합니다. 이너 조인을 하거든요. 두 번째, 2번 조인은요. 학과 정보는 모든 레코드.
근데 우리는 학과 정보가 모델 코드가 아니고 학생 정보가 모델 코드잖아요. 시험에서는 요 말을 잘 찾으면 됩니다. 요거. 그럼 우리 3번 조인으로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2번 조인은 여러분들 사실은 레프트 조인이라고요. 외부 레프트 조인. 야, 3번 조인은 라이트 조인이다.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양새가 나올 건데, 이거 3번, 지금 3번을 하셔야 돼요. 모든 레코드를 포함, 학생 정보, 이게 맞죠?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기 누르면 보세요. 왜 라이트냐면, 학생 정보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끝이 학과 정보로 가잖아요. 이 시작이에요. 오른쪽에서 시작하니까 라이트죠. 그래서 레프트 말고 라이트 조인합니다. 근데 제가 조인 유형을 여러분 잠시 2번으로 바꿔볼까요? 2번이 레프트 조인이거든요. 레프트 조인이니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화살표 가죠. 이런 조인을 우리는 레프트 왼쪽 외부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요 글자 잘 보시고 해당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만들기 누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킬 공유는요. 88페이지인데 관계 편집을 좀 할 건데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셔가지고 관계를 또 다시 클릭합니다. 관계 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여러분 이게 교수 정보하고 학과 정보 사이에 참조무결성 유지라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체크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관계선을 선택하고 이 관계선이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관계 편집 들어가도 되고요. 우클릭이 좀 힘들면 여기에 도구 그룹에 관계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써도 돼요. 그럼 원래는 이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안 돼 있는 거면 원래는 이렇게 잠시가 확인을 해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벌써 돼 있었죠? 오늘 뭐 약간 에러고 관계 편집 눌리면요. 자, 체크는 지금 돼 있지만 안 됐다고 치고 야 항상 참조 유지를 체크하는 소리입니다. 체크하고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권한 설정을 잘 겁니다. 체크했다면은 업데이트 권한하고 삭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럼 책 보니까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설정이 있죠. 업데이트 권한만 부여할 겁니다. 야마치.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요. 1대 다방이가 됩니다. 무한대기호가 다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쪽 테이블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필드를 참조할 수 있지만 다니까 모두. 반대로 학과 정보 테이블에서 오직 야만 쳐다보는 거야. 교수 코드만 참조할 수 있어요. 한 개만. 그런 거 1대 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스킬 공유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킬 공수함은 관계를 난 끊고 싶다. 지우고 싶다.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경로는 다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가셔가지고요. 탭에 관계 그룹에 관계 누르면 관계 창이 다시 표시가 되죠. 자, 우리가 아까 조인했던 학과 정보하고 학생 정보 사이 이 관계를 끊고 싶어요. 어떻게 끊느냐? 해당 요 선을 관계선이라거든요. 눌리면 좀 굵게 돼요. 진하게.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삭제가 있죠. 관계를 끊을 때 쓰는 메뉴입니다. 삭제 누르면 진짜 영구 삭제는 끊을래 물어보죠. 예, 끊겠어요.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입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